이탈갑니다. 오늘은 이제 새벽부터 좀 중요한 시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새벽부터 파월 연준 의장이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 제출이 있습니다. 의회 청문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월에 대한 발언을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이목이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는 역시 뭐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그런 내용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테이퍼링을 하긴 일러요.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고 뭐 다 망할 것처럼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서 죽을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테이퍼링이 나올 시점은 아닙니다. 좀 더 이제 진행이 돼야겠죠. 아직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연준이 바라는 거는 주식시장을 올리는 게 연준의 목표가 아닙니다.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연준의 목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덤으로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연준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3번 내용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 발언이 뭐 뉴스에서 나오면서 나스닥, 다우지수, 미국장이 오락가락 하면서 뭐 다시 뭐 상승을 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여부를 우리는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고 아침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는지 실망감으로 나스닥이 또 발작을 해서 하락을 하는지 이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먼저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0.31%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고 막 뉴스가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락 출발 하면서 좀 기관이 오늘은 좀 매수를 해주면서 회복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85% 하락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장중 내내 코스피보다 약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젠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시젠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에요. 2위까지 갔었던 종목이죠.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 제약바이오에 동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닥 약세의 원인이 이 부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증시를 살펴볼게요. 3번은 지우고 시장이 나스닥 하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하락 출발을 했지만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조정을 좀 만회해주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게 뉴스에서 나스닥 하락했다고 계속적으로 나와요. 뭐 금리 인상 우려로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다. 뭐 자금 조달 우려 이런 게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많이 올라서 하락을 하는 거예요.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면은 테슬라가 수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테슬라가 하락을 하니까 미국 나스닥이 영향을 받죠. 여기에 애플, 애플도 하락을 하죠.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이제 하락을 하니까 나스닥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다우지수는 견조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경기 민감주 군들이 오늘 강했죠. 오늘은 조선주가 스타주였어요.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유가 관련주 뭐 플랜트 다 좋았죠. 정유주도 좋았고 경기 민감주의 상승 이유는 다우지수는 빠지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은 새벽에 나스닥은 크게 하락을 했지만 다우존스는 0.09%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으로 많이 오른 나스닥 쪽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아직 덜 오른 전통주 중심의 다우지수 뭐 에너지주나 이런 게 다우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쪽은 빠지지 않고 견고하니까 우리 시장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들이 오늘 성장주는 약했지만 경기 민감주는 상승을 했다. 다우지수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 원자재 상승, 뭐 유가 상승 이런 부분이 같이 접목이 돼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가격이 오른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테이퍼링을 바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에요. 경기 회복에 확신이 있을 때 테이퍼링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충격은 받는 거죠. 언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좀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쫄보. 내가 좀 겁이 많은 투자자들은 아 금리가 오르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러면서 이탈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서워서 시장에 좀 충격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뉴스 좀 그만 좀 내보내라. 시장이 놀라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1.5%이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좀 위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1.5%안 왔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다고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근데 지금 뉴스에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시장이 많이 올랐나 봐요. 많이 오르니까 지금 악재가 없으니까 이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공포를 조성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드렸고, 네 번째 말씀드렸죠. 코스닥 약세의 이유가 시가총액 상위주인 CJN이 급락을 해서 그 영향도 굉장히 컸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다시 또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 자, 며칠 전 방송에 가야 할 업종, 반도체, 유가 상승에 대한 그 관련주들, 뭐 조선, 플랜트,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그리고 자동차, 그래서 파생되는 쪽,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야 되는 쪽,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되는 쪽이 진단키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쪽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좀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였고, 단기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단기 반등은 좀 잘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전망,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차 전지가 약한 이유는요, 테슬라가 하락을 하죠. 테슬라가 하락을 하니까 삼성 SDI나 최근에 안 좋죠. 그리고 LG화학 이런 쪽이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반등이 나와야겠죠. 같이 움직였던 애들이니까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약한 이유는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 테슬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빠졌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 반등이 나올 자리입니다. 그럼 나스닥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겠죠. 그렇게 나스닥과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보겠습니다. 시장 추세를 지워졌네요. 추세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각 수렴의 변곡이다. 진폭이 좁아지면서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방향이 지금 일단은 밑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좀 주가가 밑에 있으면 여기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이제 도찌로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좋은 게 되려면은 요 구간처럼 돌파를 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내려오거나, 반대로 보면 여기서 적용을 하면은 여기 내려왔는데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여기서 올라가 줘야겠죠. 그럼 이게 휩소가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겠죠. 나와주지 않으면은 시장은 하락이 더 열려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 파월에 대한 내용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기대치에 나오는 강력한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미국 시장도 좀 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지 다시 한번 이게 휩소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보면 안 되죠. 차트로만 주식은 볼 수가 없으니까 또 지표들을 함께 좀 볼게요. 여기서 시장이 지금 못 올라가는 이유, 제가 오늘은 이 거래대금을 표시를 해서 갖고 왔는데요. 거래대금이 가장 강했던 요날, 요날. 거래대금이 강했다는 건 엄청난 자금이 대형주에 매수가 들어왔다. 이때가 삼성전자 고점이었죠, 요날. 뭐 이때도 근데 과열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따라가지 마시라고.
이때 매수를 했다면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죠. 지루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왜 시장이 못 올라가느냐? 거래 대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래 대금이 줄고 있죠. 여기에 자금을 받아줘야 되면은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받아준다는 거죠. 그럼 팍팍팍 갈 수가 있는데 거래 대금이 부족한 상태다. 근데 거래량이 늘었지만 거래량이 중소형주에서 늘어난 거래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연기금의 매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오늘 수급을 보면은 오늘은 연기금이 소폭을 매도를 했지만 계속 팔고 있죠.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금융투자 단타죠. 단기 매물입니다. 항상 금융투자는 단기성 자금으로 운용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러죠. 머지않아 이 매물이 또 나와요. 얘네들은. 근데 오늘의 시장을 방어를 해준 것은 이 기관의 자금이었고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도 코스피 시장에서 크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좀 아쉬운 점이 선물이에요. 선물에서 오늘 시장 하락할 때 외국인이 환매수를 좀 크게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황 관점도 상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시장에서는 하방 쪽 풋옵션, 상방 쪽이 이제 콜옵션인데 풋옵션을 외국인이 사주는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이 4조예요. 아직 4조로 가지고 가고 있고 다음 달이 이제 만기일입니다. 날짜를 한번 볼게요. 날짜를 보면은 3월 11일이네요. 3월 11일이 만기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볼 부분은 이 신용잔고, 고객예탁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B2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증시에는 좋은 흐름이 아니죠. 예탁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신용잔고는 늘고 있어요. 신용을 터서 계속 빚을 내서 매수를 하는데 이게 좀 다시 시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신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시점은요, 말씀을 드리면은 어설프게 막 들어가고 하는 구간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보셨지만 뭐 성장주들이 계속적으로 가고 그런 흐름이 아니죠. 오늘은 경기주들이 좀 움직였고 가는 놈이 지금은 좀 시세를 주고 중소형주에서 시세를 주고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크게 재미가 없어요. 뭐 올라가면 떨어지고 뭐 자동차도 최근에 보면은 크게 뭐 올라가거나 그런 흐름이 아니죠. 뭐 수익을 크게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이닉스가 저점에서 좀 올라온 흐름이고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주들 지수 관련주들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시장이 못 올라가니까. 시장이 올라가야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흐름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내가 예감으로 막 매수를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기다리시는 게 더 좋다. 차라리 매수를 하시고 싶으면 시장에 막 급락이 나올 때 그럴 때는 괜찮다고 봐요. 시장에 급락이 나오거나 막 크게 빠졌을 때는 내가 매수를 할 수 있지만 뭐 올라가는데 뭐 쫓아가거나 오늘처럼 막 갑자기 종가에 좀 회복을 해줬다고 매수를 하거나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방향을 확실히 정해준 것도 없고요.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장세와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고 악재를 만들려면 계속 뉴스로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말해주는 상황이고 경기부양책이 나온다고 상원 통과가 했다고 하원목만 남았다 이러더니 통과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죠. 시장이 팍 치고 올라갈 호재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뭐 수급도 좀 부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반전이 나오려면은 새벽 파월에 대한 내용이 강력하게 시장에 뭐 작용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 시장이 반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게 안 나오면 또 실망감으로 또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는 의견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략적으로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닌 좀 전략적으로 좀 현금을 갖고 시장에 좀 발을 빼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은 투자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다 왔다라고 좀 볼 수도 없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방향 자체를 얘가 밑으로 잡았죠. 밑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신호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종목이 좀 압축돼서 올라가는 쪽만 좀 올라가고 그런 게 보이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올라가는 게 좀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그럼 내가 또 마음이 되게 아파요. 내 건 안 올라가는데 저기는 올라가니까. 그럼 이거 또 팔고 여기 들어가고 그럼 또 물려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그냥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 예측을 하지 말자, 지금은. 방향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좋은 상황만이 아니니까. 지금 막 지표들이 다 상방 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죠. 요때 잠깐 그랬다가 다시 흘러내렸어요, 지금. 근데 이때도 환율붐이나 그런 건 좀 개선이 됐지만 선물은 개선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선물을 계속 4조를 베팅을 해놓고 외국인이 이거를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옵션에 대해서 좀 이걸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근데 옵션을 이렇게 외 가격에 이렇게 잡아놓은 적이 최근에 제가 못 봤거든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이 풋옵션에 이렇게 외 가격을 이렇게 착착착 쌓아놨어요. 풋옵션에서. 근데 오늘 이거 보고 아, 좀 이상하다. 현금이 있다면 내가 그냥 바로 들어가서 안 되겠구나. 좀 더 시장을 보는 게 맞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 좀 지켜보세요. 너무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마시고요. 방향을 보고 나중에 좀 싸게 사도 싸게 사더라도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아니면 좀 더 비싸게 사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말씀 많이 드렸죠. 시장 막 폭락하는데 거기서 따라서 던지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계속 그러죠. 시장 막 급등하는데 따라가시면 물리고요. 시장 폭락하는데 따라서 막 시장가로 던지고 투매에 갑자기 동참을 하고 그러면은 어김없이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시장이 상승할 때 하는 거다.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그때 챙기면서 현금을 만드는 거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오늘 좀 잘 참고해 주시면서 시장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좀 잘 지키시고요. 지킬 때 지킨 사람이 다시 한번 기회를 찾고 수익률을 크게 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잘 지키셔서 내일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